젠카이저가 키라메이저보다 먼저 한국 방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급발진해서 채널을 만들었는데 다음 영상을 만들려 하니 딱히 만들만한 게 없는 거예요. 뭘 만들지 고민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만약 제가 저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놈은 뭔데 키라메이저를 빨아제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더빙판만 보시는 분들은 저게 그 정도로 갑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만들어보는 키라메이저 리뷰입니다. 이 앞은 키라메이저에 스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분들이 보시기에 적합한 어투를 쓰지 않으니 15세 미만인 분들은 시청하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전 카렌자나 고온자같이 개그성이 강한 전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임렌자, 신켄자같이 진지한 전대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죠. 저는 개그와 진지함이 합쳐진 전대를 좋아하는 취향 따윈 개밥 말아먹은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라메이저는 온전한 개그형 전대입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일자형 스토리라인과 매와 유치한 컨셉의 악당을 내놓으며 누가 봐도 어린이들을 위한 전대이죠. 그럼에도 제가 이 전대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보겠습니다. 머나먼 행성인 크리스탈리아가 악당인 요돈 헤임에게 침략당하여 멸망하고 왕이 죽었습니다. 크리스탈리아의 공주였던 마브시나는 자의식을 가진 키라메이스톤들과 함께 아빠인 오라딘 왕의 친구가 있는 지구로 떠나게 되죠. 지구로 도착하여 아빠 친구 피피이피 아제를 만난 마브시나는 요돈의 다음 목표는 지구다 하면서 키라메이스톤들과 함께 지구를 지킬 용사들을 찾기로 합니다. 키라메이저가 되려면 키라메이스톤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쇼벨로에게 선택받은 e스포츠 스타 타메토모, 마에게 선택받은 육상선수 세나, 제터에게 선택받은 배우 시구루, 헬리코에게 선택받은 의사 사요가 모여 요돈과 싸울 준비를 하죠. 유일하게 제 짝을 찾지 못한 파이어는 본인의 짝을 찾아 혼자 나돌게 되는데 갑자기 요돈이 지구를 정벌하러 와버립니다. 일개 사람 4명이 처리하기 벅찬 거대 개수 3인수가 나타나면서 으떼기 일보 직전 결국 파이어가 본인의 짝인 고등학생 주루를 찾습니다. 주루는 전사가 되길 거부하며 자기는 그럴 짬이 못 된다고 뻐기다가 끈질긴 설득 끝에 전사가 되기로 마음먹죠. 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였던 주류는 크리스탈리아의 왕만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돌이었던 키라메이스톤들을 소방차, 굴삭기, 스포츠카, 제트기, 헬리콥터로 만들어 거대 개수 3연수를 물리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돌아온 슈퍼전대. 키라메이저 이전까지 슈퍼전대는 기존 전대들의 정체성을 엎어버리며 다양한 전대들을 보여왔습니다. 레귤러 멤버를 9명으로 확장시킨 큐렌자, 두 전대가 격돌하는 루팡 페트로 기존 클리셰를 깨려는 행보를 보여왔죠. 하지만 이것에 시청자들이 적응하지 못했는지 시청률은 끝도 없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키라메이저에선 다시 기존 슈퍼전대의 왕도를 따르면서 안정적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물론 기존 슈퍼전대들과 차이점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왕도를 따르면서 시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 것, 이것부터가 키라메이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팀 정체성에 대한 다른 견해. 역대 슈퍼전대 멤버들은 대부분 본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백수인 고혼자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본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본업을 하는 와중에 악당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난 지구를 지켜야 해 하면서 싸우러 가죠. 본업보다 악당과 싸우는 게 더 중요하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키라메이저의 멤버들은 주루를 제외하고 키라메이스톤들이 선택한 각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e스포츠 선수, 배우, 육상 선수, 의사같이 악당이 쳐들어오면 중간에 나오기 힘든 직업군들이 많기도 하고요. 원래의 슈퍼전대였다면 다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무작정 튀어나와야겠지만 키라메이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면사가 나타났지만 시합이 예정되어 있는 세나에게 키라메이저는 모두가 반짝거리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세나를 시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마브시나가 울면 눈물 대신 나오는 블루 다이아몬드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다여기를 만들어 짭 세나를 전투에 참여시키도록 하죠. 무조건적으로 너는 전사네 지구를 지켜야 해가 아닌 우리는 빛나서 키라메이저이기 때문에 본업을 먼저 신경쓰고 전투에 참여해라 하는 발상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세 번째, 매력있는 캐릭터들.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장점입니다. 캐릭터의 성격을 단순히 활발하다, 무뚝뚝하다, 허당이다 등으로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캐릭터성을 만들어놨어요. 세나는 발랄한 성격이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요돈나는 무섭고 동료 악당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요돈 황제의 부활 때문에 자신이 죽는데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묘사되죠. 한 캐릭터의 성격에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집어넣으면 캐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캐릭터가 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주기 때문에 캐붕이 아닌 깊이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었다 생각해요. 네 번째,
번째, 적절한 추억팔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말하면 이 작품은 좋게 말하면 가볍고 나쁘게 말하면 유치하단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른 팬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작품은 아니란 소리죠. 근데도 이 작품에 흥미가 간 이유는 적절하게 추억을 자극하는 이스터에그들이 많아서였어요. 당장 제가 따로 찾아보기 전에 눈치챈 이스터에그들만 해도 세나의 후원사가 스크래치이고 등번호가 31번인 것, 충치 사면이 나타나자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이가 썩었다고? 이런 썩을 이라고 말하는 장면, 세나의 선배가 오싹오싹 같은 장어를 쓰는 장면 등등 조그만 눈치채도 추억이 차오를 만한 이스터에그들이 많았어요. 굳이 저와 동년배가 아니어도 슈퍼전대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따온 이스터에그들이 많아서 성인 시청자들을 붙잡아둘 만한 포인트가 많다는 점이 참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첫 번째, 유치한 스토리. 애초에 무겁기보다 가벼운 작품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단점이지만 단점은 맞으니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면사들의 컨셉을 보면 참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뭐 충치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다. 인정합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리게 하겠다. 인정합니다. 접착제가 웬 말이냐고. 심지어 접착제는 1절에 뇌절까지 해서 한 번 더 나와요.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고 그 사면사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면사를 물리치고 끝내는 거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두 번째, 성급한 스토리 진행. 기존 슈퍼전대는 50 초중반 회차 정도로 구성된 시리즈였는데 이번 코로롱 사태로 인해 키라메이저는 45회차로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원래는 후반에 나올 요소 같은 떡밥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여주는데 후반에 요돈 황제가 나오기 전까지 스토리 진행이 너무 성급해서 보는 제가 뭔가를 빼먹었나? 하면서 여러 번 돌려보게 만들어요. 후반부에 속도감이 있다 못해 급박하게 달려버리는 스토리 전개는 많이 아쉬운 것 같네요. 키라메이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짧고 굵은 성 같다고 느꼈어요. 일직선 라인의 스토리에 여러 매력을 붙여서 두껍지만 그 길이가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너무 개그 요소를 남발하는 전대는 취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작품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작품은 캐릭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치중한 작품이라서 호감이다라는 거예요. 멤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설명해냈고 악역들마저 서사를 주어 죽는 순간에도 여운을 남기게 만들어놨어요. 오랜만에 왕도 전개를 택하여 외모적으로 거부감이 없게 만들어놨고 어린이들에겐 개그를, 어른들에겐 추억을 선물해주어 유치하지만 어른들이 봐도 괜찮은 전대를 만들어놨다는 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터가 매기는 시청률 점수는 80%입니다.